굉장히 아이고 죄송해요. 저는 히야시 후미코의 아니다 하야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21의 출판 브랜드 21세기 북스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정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21의 문학 브랜드 아르떼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마케터 배한진입니다. 네, 21세기 북스는요, 북21의 인문, 실용, 에세이까지 다양한 장르의 책을 출판하고 있는 종합 브랜드고요. 저희 아르떼는 소설, 에세이 같은 문학 장르의 책들을 출간하고 있는 문학 브랜드입니다. 사실 이번에 출간하게 될 책 원고를 바꿔서 마케터로서 너무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분들께 이 책 알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르테 담당 마케터 분께 직접 제안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나오게 됐는데요. 출연 제안을 주셨을 때 약간 당황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 여성이라는 예술의 메시지를 좀 더 많은 독자분들께 전달하고 싶기도 했고, 저희가 마케터로서 책 소개 겸 자랑을 할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출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유즈키 아사쿠 작가님의 책이나 읽을 걸이라는 에세이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여성이라는 예술입니다. 여성이라는 예술은 기획 초기 단계부터 정해져 있던 제목인데요. 정말 직관적이게 여성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성의 삶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밤늦게 스마트폰 만지작대면서 멍하게 시간 보내시다가 이럴 거면 그냥 책이나 읽을 거라고 후회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라는 의미에서 책이나 읽을 거이라는 제목으로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 표지를 책 속에 나오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일까라는 문장이 나와요, 책 속에. 이 의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서로 반사되어 있는 것도 같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과 지난 시기를 지나온 여성들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거나 반사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 표지는요, 일러스트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펜을 보유하신 이스라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님이 그려주신 일러스트거든요. 폰 만지다가 후회하면서 잠들고 계신 그런 여성분이 그려져 있어요. 따스하면서도 공허한 느낌, 그런 느낌들을 주면서 독자분들의 공감을 사고자 이런 시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책이나 읽을 거는요, 유즈키 아사쿠가 여성 인물의 중심에 맞춰서 세계 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에세이인데요. 너무 유명해서 마치 읽은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익숙한 그런 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쓰셨다고 해요. 읽어보다 보면 내가 몰랐던 그런 인물들의 이면이나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오고요. 책을 다시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힘을 가진 그런 에세이입니다. 사실 원고를 받고 든 생각은 독자로서는 아주 간단했어요. 너무 재밌다. 더 많은 여성 서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단순히 여성이 등장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이 주체적으로 감정을 가진 인물로서 기능하는 그런 서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고 어떻게 해야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이 책을 소개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 세계 고전 속 여성들의 이야기로 카피를 뽑아보았습니다. 저는 하야시 후미코의 방랑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첫 문장부터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나는 숙명적인 방랑자다. 나에게는 고향이 없다.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얘기하자면 길지만.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가고 인상이 깊었던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책이나 읽을 걸에 수록된 고전 속 인물들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유즈키 아사쿠 작가님 또한 일부분 일본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 프레임 속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그런 모습들을 중간중간 보여주시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억압이나 편견 속에서도 자유롭게 자기 인생 살아갔던 여성 인물들, 그 인물들을 보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이라는 예술은 정말 직관적인 제목의 책인데 버지니아 울프, 이사도라 덩컨, 마릴린 먼로처럼 아이콘 같은 여성들도 있고 다이앤 아버스나 엘리너 파전같이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예술가의 이름도 보이는데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 책의 서정적인 성격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여요. 밤에 죽은 고양이를 안고 가는 여인이라던가 알면서 탕진하는 자유, 무화과 나무처럼 같이 시적이고 좀 부드러운 표현들이 많은데 저는 이 직관적인 제목과는 반대로 되게 유하고 좀 비유적인 표현들의 이 제목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좀 날카로움과 온기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이 제본되기 전에 A4용지인 원고 상태로 이 책을 먼저 접했는데 처음에 후루룩 읽었을 때는 굉장히 산문임에도 불구하고 시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곱씹으면서 읽었던 구절도 굉장히 많았고 비유적인 표현 때문에 좀 혼자 해석하면서 읽었던 부분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출간되면 정말 2번, 3번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되게 짧게 준비해봤는데 예술 같은 인생은 한 편의 시로 쓰여진다 라고 준비를 해봤어요. 이 책 제목이 굉장히 직관적이니까 거기에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예술가의 인생이 담겨 있다는 것과 이 책의 서정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책에 유일하게 2번 나오는 인물이 실비아 플라스인데요. 저는 이 2 글을 읽는 내내 실비아 플라스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태어났으면 그렇게 불행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녀가 시대를 잘못 타고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또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났다면 그렇게 천재적인 시를 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아무리 지금이 이 전 시대보다 좀 더 자유로운 여성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어떤 부분에서인지도 좀 곱씹어 보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어릴 때 작은 아씨들을 읽으시면서 둘째, 조에게 굉장히 애정을 가지셨던 분이나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엘리자베스를 보면서 나랑 닮았다 하는 생각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유즈키 아사코 작가님의 책이나 읽을 걸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저희 아버지가 많이 떠올랐어요. 굉장히 모순적인 이유에서인데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신 편인데 제가 커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허물어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꼈거든요. 이 책을 아버지가 만약에 읽으신다면 이 책으로 인해서 또 어떤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런 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게 처음이라서 되게 떨리고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많이 읽어주실수록 더 많은 좋은 책 선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부기21의 책들에 많은 관심 주셨으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좋은 책을 많이 만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읽어주시고 많이 이야기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아르떼도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